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2라운드 최고 빅매치라 할 수 있는 맨시티 토트넘 경기 영상 분석인데요. 이번 경기도 역시 지난 시즌의 징계로 인하여 손흥민 선수가 뛰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를 내다보았지만 결과는 2대2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경기 후 수치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토트넘의 수치는 매우 처참할 정도입니다. 놀라운 건 토트넘은 이날 3개의 슈팅을 기록하였고 그중 2개만이 유슈팅으로 기록되었는데 2개의 유슈팅에서 모두 골이 터졌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응원하셨던 분들은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하셨을 텐데요. 그럼 90분 동안 어떻게 전술이 운영되었고 토트넘은 두 번의 길을 어떻게 살린 것인지 영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토트넘의 라인업만 보았을 때는 4-2-3-1을 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4-2-3-1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팀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경기가 시작하고 나서 4-2-3-1인 줄 알았던 포메이션과는 다른 포메이션을 사용하는데요. 물론 4-2-3-1 포메이션은 다음과 같은 1차 압박 상황에서는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어떤 팀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대방의 압박을 가장 효과적으로 벗어나고 또한 벗어날 수 있는 전술을 사용하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1차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 시에는 양쪽 날개 쪽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4-4-2 혹은 4-4-1-1 같은 두 줄 수비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빠른 역습을 통하여 득점을 시도하려는 작전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면에선 그러한 장면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대신 빠른 역습을 나가지는 못하였지만 수비 전술은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사용하는 4-3-3 포메이션은 다른 포메이션에 비해 중앙에 위치한 선수들이 적기 때문에 상대가 중앙을 경고해하면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는 포메이션입니다. 실제로 토트넘의 실점 장면을 비롯한 맨시티의 위협적이었던 장면들은 중앙에서 나온 장면들이 거의 없고 양쪽 측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토트넘의 4-4-2 두 줄 수비가 내려앉아 좌우 측면으로 벌리지 않고 중앙에 밀집하여 중앙으로 들어오는 모든 패스 공간들을 차단했기 때문인데요. 아마 포체티노 감독은 맞불을 놓기에는 너무 위험이 크고 리그는 38라운드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운영하여 승점 1점이라도 가져가거나 역습을 통한 득점으로 3점을 가져가는 방식을 택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식의 전술 운영의 선택은 결과적으로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선수진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을 상대로 맞불을 놓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본인들의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팀은 손에 꼽을 정도 혹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은 상대방이 본인들의 축구를 하지 못하고 아군만이 본인의 축구를 구사할 수 있도록 점유율을 쥐지 않고 볼을 빼앗겨도 강한 압박을 통하여 빠르게 볼을 탈취하는 전술로 유명한데요. 다시 본론으로 오자면 토트넘이 좌우 측면으로 벌리지 않고 중앙 밀집 수비를 하였던 점은 어차피 측면으로 수비를 나간다고 한들 볼을 탈취하기보단 오히려 공간이 생겨 실점할 확률이 올라가고 맨시티의 공격진은 신장이 크지 않았던 점을 이용하여 측면을 포기하고 올라오는 크로스는 모두 차단하겠다. 그리고 중앙에는 아예 공간을 주지 않겠다는 전술 운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개의치 않고 본인들의 축구를 하였는데요. 비록 중앙에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측면에서 발생한 공간에 윙백을 배치하여 중앙에서의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만들어 공격을 전개하였습니다. 심지어 윙백, 중앙 미드필더, 측면 포워드들이 스위칭을 통하여 토트넘 수비진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는데요. 득점 장면에서도 김도환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 토트넘 선수들의 시선을 유도하였고 반대쪽 측면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데브라이너 선수의 택배 크로스, 스털링 선수의 좁은 각도에서 정확한 헤딩슛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술도 전술이지만 데브라이너 선수의 저 미친 궤적의 크로스와 같은 개인의 기량이 빛을 발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게 왼쪽 측면의 전술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측면에서는 베르나르도 선수가 볼을 잡아 상대 선수를 끌어내고 그 공간으로 데브라이너 선수가 적극적인 침투를 시도하였는데요. 득점 장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어 알고도 막을 수 없게 크로스, 완벽한 마무리를 통하여 득점에 성공합니다. 실점 장면 후 토트넘은 대비책으로 산체스 선수가 데브라이너 선수를 적극 마크하여 패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공간을 차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토트넘이 준비했던 전술 포인트들인데요. 첫 번째는 선발 선수진과 포메이션을 비교했을 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멜라 선수와 에릭센 선수의 위치인데요. 뭔가 바뀐 것 같죠? 많은 생각들을 해봤는데 아마 빠른 역습을 나가기 위해 포체티노 감독이 준비한 선수 위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만약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던 에릭센 케인 선수가 투톱을 보고 있었다면 빠른 역습을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 에릭센 선수를 배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위에 설명드린 것 처럼 측면을 포기한 수비 전술이기 때문에 에릭센 선수가 보다 중앙에 위치할 수 있었고 포체티노가 생각한 역습은 볼을 탈취한 후 에릭센에게 패스, 그동안 발빠른 라멜라 선수와 시스코 선수가 침투하고 해리케인 선수가 볼을 받고 다시 측면으로 연결,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아무래도 전문 윙어가 아니다 보니 포지션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측면 미드필더임에도 측면 공간에 선수를 찾다가 늦은 패스 타이밍으로 인해 볼을 탈취당한 장면도 있고요.
덧붙여서 부진했던 해리케인 선수입니다. 물론 해리케인 선수만 부진했다기보다는 전방으로 연결되는 패스의 질이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내 해리케인 선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존재감이 적었는데요. 패스를 받기 위한 움직임도 부족했지만 패스를 지켜내는 것 혹은 드리블을 돌파해서도 볼 소유권을 쉽게 잃어버리는 등 마치 선발 명단에 이름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존재감이 미비했습니다. 반면 라멜라 선수는 본인의 역할을 매우 잘 소화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4-4-2 혹은 4-4-1-1에서 공격의 기점이 되는 역할을 수행함과 더불어 부족할 수 있는 중앙에서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통해 볼을 탈취하고 득점까지 만들어내었습니다. 득점 장면에서는 라포르테 선수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라멜라 선수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주었고 정말 절묘하게 왼발로 감아차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 슈팅이자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인 세트피스 장면에서는 어떻게 득점을 만들어냈을까요? 라멜라 선수가 킥을 하려 하자 에릭슨 선수와 알더웨이레트 선수가 앞으로 튀어나와 맨시티 선수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사이 모우라 선수가 뒤에서 달려오며 낮게 올라오는 크로스를 잘라 들어가서 헤딩으로 마무리하였는데요. 이런 세트피스 전술과 상대 수비의 실책으로 인해 적은 슈팅을 기록하였음에도 맨체스터 시티와 무승부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VAR로 인하여 예전이었으면 넘어갔을 핸드볼 장면을 잡아내어 실점 위기를 넘어가기도 하였는데요.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선 지난 챔스에서 요렌테 선수의 핸드볼을 잡아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일관적이고 다방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VAR 시스템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사실 무승부를 기록한 이유는 전술뿐만이 아닌데요. 축구에서 전술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술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바로 요리스 골키퍼입니다. 수많은 위협적인 장면에서도 두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수문장인 요리스 골키퍼가 굳건하게 버텨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피드백 등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고독한 전술가였습니다.